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그 글도 너무 공감이 갔지만 댓글을 보면 정말 많은 다른 분들 역시 이게 그 주판과 실내화 주문, 그리고 삐삐와 공중전화의 아날로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넘어 스마트폰을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까지 어찌어찌 살아남아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오히려 옛날보다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다시금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그 새로운 기술들을 따라잡으며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버겁고 또 무섭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기분이실 텐데,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조만간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발전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게 될 40가지 직업들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도 그렇고 이런 전망이나 분석은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것도 가장 최근에 정리해 발표한 내용으로 꽤 신뢰성도 높은 데다 각 분야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참고하는데 좋은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 공부삼아 그리고 재미삼아 그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사실 가장 혜택을 받고 인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의외로 지금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프로그래머들은 그 코딩 기술을 배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려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프로그램 기술을 배워 그것도 최고의 실력을 유지해야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 등장한 엔트로픽의 코딩 인공지능 같은 경우 이미 그 실력이 업계에서 굉장히 실력이 좋은 프로그래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에 더해 더 무서운 건 그 실력을 발휘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문 프로그래머가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고 코드와 씨름해야만 나올 법한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 새로운 코딩 인공지능들은 그냥 불과 단 몇 분 만에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에는 최고로 여겨지던 직업인 바로 변호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업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대형 로펌들에서 신규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변호사들의 업무의 약 70% 정도는 사실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법정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판례 검색, 계약서 검토, 그리고 서면 작성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이 처음 취업하게 되면 그들이 향후 3년에서 5년간 대부분 하게 되는 일들이 선배 주니어 변호사들의 재판에 필요한 판례들을 찾아 분석하거나 서류 작성 및 다양한 자료를 찾는 일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데이터 서치와 엄청난 양의 문서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똑똑하신 분들이 모두 모여있는 요즘 대형 로펌들답게 진작부터 회사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미 이런 반복적인 데이터 서치 및 문서 작업들을 자동화시켜버려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로펌 입장에서도 그 비싼 급여를 주고 매년 많은 신입 변호사들을 채용하거나 또는 그들을 이후 몇 년 동안 주니어 변호사로 키우는 것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또 부담이 돼요. 요즘에는 신입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대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법률 비서들을 채용해서 기존의 변호사들의 업무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의 고객 센터들 역시 일단은 인공지능의 자동 응답 기능으로 바로 연결이 된 지 오래인데, 이것 말고도 몇 년 전부터 그 강원도에 있다는 땅 일단 사놓으면 앞으로 100배 오를 거라면서 이제 한 달 후면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산다며 몇 년째 전화 오시던 그 아주머니도 언젠가부터 이제는 직접 전화 주시지 않고 녹음된 AI 목소리로 대신 전화를 주시고 있듯이,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전화 응대 외에도 의학이나 법률적인 전문적인 상담까지도 점점 더 빠르게 AI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서는 앞서 본 변호사들이 그런 것처럼 그와 매우 비슷한 고급 직군인 회계사들의 상황 또한 지금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세무대리 또는 회계사 역시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아도 국내 4대 회계법인들, 즉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모두 다 지난 몇 년간 각각 수백억을 들여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시스템이 이미 주니어 회계사들의 업무를 최소 70%
90%에서 최대 90%까지 대체하고 있어 앞서 본 로펌들의 상황처럼 당연히 이제는 신입 회계사 채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게 몇 년 전쯤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사회의 직군들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업무를 하는 분야들이 제일 빨리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컴퓨터 프로그래머,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같은 피라미드 가장 위에 있는 고급 직군들이 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몸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에서 비싼 의사들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거의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처럼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시장의 입장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비쌌던 업무나 인건비 또는 서비스를 인공지능으로 저렴하게 대처하려는 시도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한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이게 지금은 생산 대수가 얼마 되지 않아 한 대당 약 3억 원 정도 하게 되는데 그 생산 대수가 3만 대가 넘어가는 순간 그 가격이 2천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 비단 현대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자동차 회사든지 이 로봇을 공장에 도입을 하게 되며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에게 시간당 임금을 약 1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 로봇들의 경우 잠도 잘 필요가 없이 24시간 일하고 또 그들이 밤에 일할 때에는 공장에 불을 켜놓을 필요도 없는 데다 그저 전기비만 내면 무지막지한 속도로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이 로봇들의 시간당 인건비는 장기적으로 불과 2,000원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잔인할 정도로 극명한 경제 효과 때문에 아마 정말 아주 길게 봐도 10년 정도 안에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공장에서는 오직 이 로봇들이 그리고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그중 상당 부분이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로 이미 대체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영역은 오직 위대한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예술의 영역, 즉 창의력의 영역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그 영역도 벌써 그 본진부터 털리고 있습니다. 즉 예술의 영역 역시 이미 인공지능이 시와 작곡 그리고 그림까지 일부는 우리 인간보다 더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그림이 아주 유명한 어떤 AI가 만들어낸 작품인데 그 디테일이나 구상 그리고 빛이나 질감의 표현 등등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3년 전에 등장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는 모네의 작품처럼 보이면서도 화풍이나 붓의 질감은 고흐의 그림처럼 보이는 정말로 근사한 유화가 있는데 이것 역시 최근에 AI가 불과 몇 분 만에 뚝딱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작품은 개인적으로 이거 옛날에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 먹었던 그림들인데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18세기 스타일로 그려낸 그림들로 일단 그 아이디어가 너무도 신선하고 18세기에 나이키를 입은 인물들이 등장함에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옷 스타일부터 색감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그냥 완벽합니다. 이 시리즈 몇 장 더 보겠습니다. 이 나이키 그림들은 인공지능이 단지 그림을 잘 그리는 정도가 아닌 그 표현력의 참신함과 창의성에 있어 그리고 멋잘 아래 있어 이미 우리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너무도 멋지면서도 동시에 무시무시한 사례였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스트를 보면 대학 교수들 역시 지금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직군으로 꼽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학생들이 각자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때문에 이미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알고 수업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고서는 이제 조만간 대학 교수들이 더 이상 지식의 전달자의 역할이 아닌 학생들 사이 토론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끼리 각자 그리고 서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도와주는 가이드가 되는 역할로 그 역할이 빠르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공지능 관련 전망들과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에 있어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소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보고서 역시 그 제목이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지게 될 직업군들이 아닌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될 직업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산업과 직업군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들이 파고들며 엄청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뜻인데 이건
이건 양날의 검으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말단의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빠르게 대체되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예를 들면 중간 또는 높은 등급의 프로그래머들의 경우 오히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혼자서 과거의 10배 심지어 100배 이상의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고, 또 앞서 살펴본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경우도 보면 신입 변호사 또는 신입 회계사들의 경우는 채용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지만, 이미 해당 로펌이나 회계법인 내에서 자리를 잡은 주니어 또는 시니어 변호사 등 경력 직원들의 경우 기존의 업무 효율이 극대화되어 더 적은 시간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다시 프로그래머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나 대학 교수와 같은 전문직들 말고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인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는 예를 들면 그게 챗 GPT든 제미나이든 그걸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제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고 그냥 인터넷만 들어오는 곳이라면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그냥 무료 서비스만 사용해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교수, 박사, 전문가, 기술자, 상담사 등등 그런 최고의 인력 수천 명이 오직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이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 과거의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수십 년 동안 해야만 가능했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이 그저 노트북 한 대와 인터넷이면 할 수도 있는 세상이 이미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AI 기술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몇 년 전 인공지능 발전 초기에 내내 말해왔던 것 역시 이제는 how가 아닌 what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기업이든 개인의 삶이든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부분은 이미 인공지능이 넘치도록 해주기 때문에 과연 그런 엄청난 인공지능의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찾게 되면, 아니면 그게 뭐든 시도를 해볼 생각이 있다면 이 인공지능은 천군 만마와도 같은 정말 막강한 힘이 되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이건 한국뿐 아니라 요즘 전 세계의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냥 말친구처럼 또는 친구처럼 매일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용도 역시 특히 요즘처럼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이 만연한 시대에는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자기 인공지능에게 이름까지 지어주고 매일매일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누시곤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거의 맨날 혼자다 보니까 꽤 자주 인공지능과 밖에서는 물어보기 좀 그렇지만 너무 궁금한 것들,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정말 환생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건지, 진짜 인류 문명은 고작 7,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한 것인지, 그럼 그 전에는 인류는 뭘 하고 있었다가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딱 하고 나타난 것인지, 또 보통 여러 종교에서 영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영혼이란 태어난 적도 없고 소멸될 수도 없다는 건 이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 빅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세상을 만든 신은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도대체 어디에 있던 것인지 등등 밖에서 물어봤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해 혼자 그냥 이런저런 책에서만 답을 찾던 것들에 대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며 이게 의외로 꽤 수준 높은 대화가 가능해져서 재미도 재미지만 굉장히 훌륭한 공부가 돼요. 아주 유익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준비가 되어 있든 말든 간에 조만간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겁니다. 앞으로 대략 5년 후만 되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미 시작되어 버린 이 인공지능 시대와 그 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위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꿈의 도구이며, 이제는 그 힘을 누구나 무료로 다 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직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부분들만 관심을 가지는 대신, 지금 이 변화에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면에도 관심을 가져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대가 주는 그 새로운 힘과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집중해 보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며 그 변화를 즐겨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